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서 커플룩처럼 검정색으로 맞춰오셨네요. 아, 그런가요? 인정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네, 오늘 두 분의 기운을 받아서 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시장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할지 OX로 알아보는 시간 첫 번째는요. 셀트리온입니다.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언급만 했는데 자사주 매입이란 호재 때문에 일단 분위기의 전환은 성공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오로 일치가 됐어요. 사실 앞에서 이제 차 소장님은 그래 자사주 매입은 좋지만 너무 일시적인 효과고 그리고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는 게 걱정돼요라고 하셨는데 김진만 팀장님은 왜 좋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자체가 레키로나주의 매출을 빼고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EMA 즉 유럽 의약청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을 빼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생각보다 이제 레키로나주의 좀 쓰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부용 치료제가 뭐 편리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영업이익 혹은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만큼 이제 매출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혹시나 이제 소각까지 해준다면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주들이 워낙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저도 화 날만한 게 일단은 현재 주가 구조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의 주가 상황으로 회귀를 많이 했고 오히려 그보다 낮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1년 혹은 2년의 시간 동안 이제 주가 자체는 퇴보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반대로는 그 위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조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전 주가만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재료 자체는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상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재료 내에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이전 주가의 회귀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주가 자체는 그래도 아직 저점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특성상 당연히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에 대비해서 조금 퍼든 전체적인 수치가 고평가되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혹시 셀트리온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면 자사주 소각도 한번 고려해 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다면 자사주 매입 여기 더해서 소각까지 검토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고요. 여기 더해서 이정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제약바이오가 슬금슬금 살아나는 움직임이 또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하는 건지 어떤 의견이세요? 기대를 좀 하셔도 좋고 오늘 같은 날 뭐 유한양행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바닥권 탈피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저도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소각해지면 너무나 좋은데 셀트리온은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자사주 매수 기간에는 주가를 눌러서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할 겁니다. 두 번째 조금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작년 12월에 부각됐던 3년 전 이슈 분식회계 이슈를 또 갖다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나야지만이 주가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은 두 분 다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DB하이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반도체주가 성장주인가요? 오늘 성장주 빠진다고 하면서 반도체주 왜 이렇게 밀려요? 라는 말을 최근 며칠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대표적인 종목이 DB하이텍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두 분 이 가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정민 대표님이 의견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꾼 게 아니고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O였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주 우리 이슈 재구성에서 DB하이텍을 제가 열심히 강조를 하고 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X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네. 예. 그럼 O인 이유는요? 지금 가격 사실 신고가 부근이잖아요. 네네.
신고가가 오늘 나오면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음봉으로 밀렸는데 네. 저는 이런 패턴도 굉장히 나이스하다, 시장 대비 강하다 말씀드리고요. TSMC가 6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등, 삼성전자 반격.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 시장만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 더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성장주를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주가가 탄력도가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은 TSMC가 가격을,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TSMC가 파운드리 가격 자체를 또 인상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섹터 8인치 부분 맡고 있는 DB하이텍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지금 가격도 높은 수준이지만 조금 더 두고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여전히 홀딩 5 의견으로 두 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급등하고 사실 방송에서 많이 거론된 사막 콘덴서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또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김태성 팀장님이 네. 이 종목을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두 분에게도 여쭤볼게요. OX 의견은요? 5 주셨고요. 정말 오래 쉬었던 사막 콘덴서예요. 네. MLCC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MLCC가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에 진입했었었는데 일단 테슬라의 요 MLCC를 좀 납품을 하겠다는 좀 기사도 나오고 어느 대표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MLCC라는 게 차량에 들어가면 정말 그 차량 한 대당 들어갈 수 있는 MLCC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혹은 하이급으로 가면 갈수록 MLCC는 한 개 대당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는 전기차 1위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판매량도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주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관련주로 테슬라가 상승하게 되면 테슬라 관련주로서 엮일 가능성이 충분히 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급은 하지만 이 공급이 과연 어느 정도의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기반으로 도대체 얼만큼의 캐파를 받아냈는지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궁금하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야지 현재 주가를 조금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MLCC는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MLCC 부분에 적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2등 섹터로서 나왔던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진짜 테슬라 쪽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가 나왔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현재 주가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기술적으로 단발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막 콘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봐주신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상승을 더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5 주셨습니다. 두 분의 OX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살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배터리. 올해는 여기다. 근데 배터리 지금 사도 괜찮아요?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네. 시장 대비 그래도 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것들을 좀 골라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다면 올 한 해 동안 좀 기대가 되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쓰임새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뭐 실제로 시장 일부 두각은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 시세 분출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올해는 충분히 이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삼성 SDI 그리고 예스티인데요. 삼성 SDI 약간 불안하지만 네.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네네. 저는 일단은 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시장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 틈새 모멘텀을 좀 찾아봤더니 폭스바겐이 원래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려고 스웨덴 기업 노스볼트를 지분 20%를 인수를 해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 상황이 썩 결과가 좋지 않은가 봐요. K배터리사 쪽, 3사 쪽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K배터리 3사의 이제 각형 배터리 공급을 타진 중에 있는데 이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가 유일합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LG 엔솔이죠. 그리고 SK그룹에서는 SK온이 각형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실질적인 물동량 접촉과 계약 이행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많이 눌려 있었던 삼성 SDI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서프라이즈는 삼성 SDI가 계속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눌림목이 쭉 들어가고 있지만 급락은 아닙니다. 이 요인을 찾아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굉장히 큰 자금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쓸 자금들을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좀 매도를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은 주변 2차 전지 섹터들에게도 기대감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4분기 매출액 4조 원가량 달성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4,05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무려 64.6%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삼성 SDI 차트를 제가 안 띄워놨네요.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점 매수를 저는 이제 노려보려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저점 부근 자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분할로 조금씩 모아보는 게 어떤가,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바로 수익 나기보다는 1월 달 저점 분할 매수해서 반격을 노리는 패턴으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삼성 SDI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71만 원, 손절가 60만 원으로 지금 공략해 보겠고요. 김진만 팀장은 EST 갖고 오셨어요. 네, 전력 반도체인데요. 이제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얼만큼 전기를 덜 쓰냐입니다. 덜 쓰고 그 효과를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전력량을 가장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을 받는 것 같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력 반도체 그 안에 반도체들이 같은 성능을 내겠지만 조금 더 전력 소모가 덜한 그런 이제 반도체가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올해의 트렌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도 발달을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 전력을 덜 먹어야지 배터리 이제 전기차의 연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좀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ST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ST 파워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SiC 전력 반도체를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SK가 전력 반도체 사업에 정말 전력 투구를 하고 SK 시트론을 필두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재화를 필두로 한 이제 전체적인 블록 체인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가 이 자회사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그만큼 모회사인 ST의 가치 또한 지금 현재 부분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 전력 반도체를 좀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단단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이제 고평가된 이제 저평가된 기업 워낙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즉 적자에서 흑자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공략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13,600원 정도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17,000원, 손절가로는 11,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전력 반도체 얼마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느냐?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EST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합으로 오늘 장 초반에 보였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고요. 코스닥은 아직 1.1% 내림세 속에 969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